오늘은 연애보다는 불타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 보면 짧게 하룻밤에 사랑을 불태우곤 하거든요. 사실 중년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뜨거운 밤을 보낼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물론 20대 친구들에 비해 조금 더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히려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쉽게 몸과 마음을 얻을 수도 있죠.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데 사실 타고난 재능에 가까워요. 제가 아는 남자분들 중에 이런 능력을 타고나신 분들이 있어요. 술자리에서 짧게 만난 여성들을 3시간 안에 꼬시는 능력이 있거든요. 한번 상대를 딱 찍으면 오늘 처음 봤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에는 같은 침대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아무나 이렇게 딱 찍는 건 아니고 대부분 이야기만 몇 마디 나눠봐도 느낌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몸에서 체득된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뛰어난 스킬이 있어서 꼬시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하루 만에 마음을 열어줄 여자인지 아닌지를 금방 판단해내고 판단이 서면 지체 없이 직진해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도 이야기 들어보면 처음에는 퇴짜도 많이 맞고 실패도 많이 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바로 서고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알게 되니까 더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젊은 친구들이 개방적이고 중년은 성적으로 폐쇄적이라는 착각이라고 합니다. 중년들도 여자들에 따라 다르고 그녀들도 경험 많기 때문에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대요. 한 번도 안 해본 여자를 하루 만에 침대로 데려가기는 어렵지만 한 번이라도 원나잇을 경험한 여자를 데려가는 것은 무척 쉽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 몇만 원나잇 경험이 있는 여자와 없는 여자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느낌과 어투와 제스처에 특별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원나잇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서 여성을 짧은 시간에 달아오르게 만드는 것은 사실 예술의 영역에 가까워요. 모든 남자들이 바라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여자의 마음이에요. 남자들은 보통 성적 개방도가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려 있거든요. 마음에만 들고 좋은 여성이라고 느껴지면 알고 지낸 기간이 1시간이라고 해도 그 여성들과 깊은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반면 여성들의 경우는 남자들에 비해 조심스럽고 천천히 다가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승부를 내고 싶다면 여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 해요. 즉, 내가 원하는 여자가 나를 반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일단 성적인 욕구를 느끼게 만들어야 그녀는 몸과 마음을 열어줄 겁니다. 특히 이런 스킨십의 관점에서 본다면 남자와 여자의 속도 차이가 엄청나요. 많은 분들이 연애를 시작하면 스킨십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시죠? 대화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시점이 오거든요. 대화가 아니라 몸을 통해 느끼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차오르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몸이 그 사람을 받아줄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끌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성적으로 끌리기 시작하면 말보다는 몸이 먼저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몸이 다가서면서 그를 유혹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렇다시피 연애를 시작할 때 서로에게 끌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성적 매력입니다. 이 성적 매력은 아주 원초적인 것이어서 첫 만남에서부터 상대방이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를 결정짓게 하죠. 아주 본능적인 영역이라서 사람마다 다르고 느껴지는 강도도 차이가 커요. 그런데 보통의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끌리는 성적 매력의 남자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여성이 섹시함을 느끼게 하는 남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면 조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노골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연애에서 성적인 매력은 아주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저는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안 하거나 덮어두는 사람들이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오픈해서 솔직하게 서로의 취향을 공유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여자가 이 남자한테 성적 매력을 느낀다라면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탄탄한 몸입니다. 물론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크고 탄탄한 체형은 상대적으로 강하고 보호받는 느낌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이런 체형을 선호하죠.
근데 이 크고 탄탄한 체형이라는 것이 어떤 확실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거의 상대적인 거라 여자분들마다 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은 키가 175 이상이 되면 크다고 생각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 180이 넘는 남자만 만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체형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크고 탄탄한 체형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여자분보다는 더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게 좋겠죠. 그 정도는 돼야지 하루 만에 여자분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은 되는 거죠. 막 보디빌더 같은 좋은 몸을 가지고 있어봐야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몸을 벗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 옷을 입고 있잖아요. 물론 외모가 첫 인상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긴 하지만 첫눈에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죠. 저는 남자분들에게 외모 꾸미는 걸 서류통과 정도로 파악하라고 말씀드려요. 막 엄청 신경 써봐야 실제 면접에서 잘 봐야 통과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아닐지 판단하는 기준점 정도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제가 진짜 남자분들 컨설팅 할 때는 외모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여자분들이 만약에 저를 찾아오시면 저는 10가지 조언 중에 9가지를 외모에만 집중해요. 중년 여자분들 중에 연애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명 중에 9명은 외모에 신경만 써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애 못하는 여자들은 컨설팅 하기가 훨씬 쉬워요. 몸 관리 신경 써주고 피부 관리 신경 써주면 웬만하면 연애 시작하세요. 물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연애하기 어렵긴 한데 여성분들의 경우는 외모에 신경을 쓰면 연애 성공률이 확 올라가요. 근데 남자들의 경우에는 진짜 복합적인 해결책이 병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막 외모 꾸미고 살 빼시게 하고 피부 관리시켜도 남자분들은 연애 성공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다른 능력을 기르는 게 성공률을 더 높인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들에게 외모 관리는 가성비가 조금 떨어져요. 물론 미달이 되면 안 되기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는 수준인 거죠. 연애의 경우에는 남자의 외모가 크게 변수로 작용을 안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남자 외모를 안 보거든요. 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거의 남자의 매력에서 외모는 10%도 차지 안 해요. 오히려 무섭게 생기거나 인상이 제가 남자분들에게 외모 신경 쓰라고 하는 건 너무 착해 보이고 순해 보이는데 멋도 없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외모는 사실 어필이 되기가 힘들어요. 하나도 없어서 머리를 전부 밀고 다니는데 무서워 보이면 매력적인데요. 머리가 조금 날라갔고 안경 쓰고 적당히 포동포동해서 인상 좋아 보이는 착한 남성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외모가 연애의 걸림돌이 돼요.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잘생긴 남자, 준수한 남자는 어차피 연애하는데 외모가 문제가 없죠. 무섭게 생긴 남자, 험악하게 생긴 남자, 뚱뚱하고 인상 안 좋은 남자들도 연애하는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착하게 생겼는데 포동포동 귀여운 느낌이 나는 중년의 남자는 문제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만 조금만 다듬어주면 연애하는데 외모가 큰 걸림돌이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원나잇이나 하룻밤 만에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면 외모가 뒷받침되어야 해요. 이런 걸 잘하는 남자들은 보통 매력적으로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또 여자들이 키가 작은 남자들이랑은 연애를 하는데 자기보다 마른 남자랑은 연애를 안 해요. 만약에 키도 작고 마른 남자라면 진짜 연애하기 힘듭니다. 제가 만약에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키 160에 50kg 밖에 안 나가는 남자랑 키 190에 몸무게 130kg 나가는 남자 있으면 저는 무조건 크고 뚱뚱한 사람 선택해요. 여자들이 마른 남자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자기보다 키가 20cm가 작아도 다른 능력이 좋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보다 더 말라서 나를 뚱뚱하게 보이게 만드는 건 못 참겠다는 거죠. 키가 작은 남자랑 같이 다니면 내가 키가 커 보이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마른 남자랑 같이 다니면 오히려 단점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마른 남성분들 보시면 반드시 살을 좀 찌우라고 말씀드립니다. 근육은 아니라도 좋으니까 살을 좀 찌우시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옷을 벗겨보지 않으면 내가 안에 근육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특히 여자들은 보통 남자들 몸이 탄탄해 보이니까 그냥 듬직한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근육 선명도나 체지방률 같은 거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여자들이 까다롭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외모는 남자가 훨씬 까다로워요. 여자한테 외모 기준 만족시키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키가 작아도 좋은데 절대 마른 체형은 안 돼요. 두 번째로 얼굴은 무섭거나 못생겨도 좋은데 귀여운 얼굴을 기본으로 한 못생긴 얼굴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오타쿠라고 불리는 뚱뚱한 착한 이미지의 남자만 아니면 대체로 괜찮아요. 세 번째로 청결한 외모가 훨씬 중요합니다. 여자들은 잘생긴 코털 삐져나온 남자보다 못생겼지만 깔끔한 남자를 선호해요. 면도도 웬만하면 잘하고 다니시고 머리도 신경 많이 쓰셔야 해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 신경을 조금만 써주시면 돼요. 손톱 정리나 코털 정리 같이 아주 기본적인 것들 말이죠. 이게 나이 들면 점점 하기 귀찮아버리면 안 돼요. 장발로 머리 기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장발보다는 차라리 빡빡머리 미는 게 낫습니다. 장발은 머리가 없는 것보다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수염도 멋있게 기를 자신 없으면 그냥 깔끔하게 미시는 게 낫죠. 중요한 건 잘 꾸미고 멋있게 보이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외모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외모를 통해서 성격을 보거든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고 청결한 사람인지를 알아보거든요. 외모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외모를 통한 성격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청결에는 언제나 신경을 쓰시기를 바랄게요. 많은 분들이 외모나 체형에 신경을 쓰시지만 사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바로 섹시한 남자여야 하는데 바로 뇌가 섹시한 남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훌륭하게 해내거나 대화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줄 때입니다. 높은 수준의 대화를 통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사실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대화에서 조금 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 보통 남자와 대화할 때 감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이성적인 여자라고 할지라도 감성적으로 바뀌곤 하죠. 이런 타이밍에 깊이 있는 대화에서 남자의 지적인 면모를 발휘해야 해요. 만약 그 지적인 면모가 제대로 발휘되면 여성은 호감을 넘어서는 감정을 느끼게 돼요. 호감을 넘어 존경의 감정을 만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포인트인데 그 주제를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주제는 바로 가족이나 사랑에 대한 주제인데요. 꺼내기도 쉽고 사람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은 반드시 있는 주제잖아요. 만약에 정치나 경제 같은 뜬금없는 주제로 지적인 면모를 발휘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너무 까탈스럽게 보이거나 딱딱한 남자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가족이나 사랑에 관해 진지한 남자라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남자들이 가족과 사랑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품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적절하게 드러내지 않는데 저는 이 점을 역이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에 대한 무한한 희생정신을 보여준다거나 사랑에 거침없이 도전하는 남자의 이미지를 강조해야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은밀하게 당신의 넓은 마음과 남자다움을 강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성을 짧은 시간 안에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본능적으로 남자에게 끌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사랑할 여자를 찾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래에 함께 할 여자를 위해 서울 근교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든지 보통 자신은 사랑에 빠지면 여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희생을 할 수 있는지를 어필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마음이 있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본 정도로도 충분하죠. 포인트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보통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남자를 선호하거든요. 특히 즉흥적이거나 가볍게 만난 경우는 마음이 불안한 여성들이 많거든요. 바라는 남자는 자신만을 사랑해주고 무한으로 희생해 줄 수 있는 남자예요. 불안하고 불안정한 생활이 답답해서 그 술자리에 나온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실대로 말씀드리면 매우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여성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여성들은 즉흥적으로 남자를 만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만남에 참여를 한 여성들은 대부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대로 남자도 없이 늙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 잘 풀리지 않는 인생이 답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자분들의 특징은 기대고 싶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꺼내줄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꺼내줄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바로 자신만을 위해 혹은 가족이 된다면 나에게 무한정으로 신뢰를 해주는 남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나온 여성과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은 오히려 피곤한 일입니다. 가볍게 만나고 조금씩 알아가는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불안한 마음 상태의 여성들은 너무 남자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거든요. 그렇기에 이런 여성분들을 상대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빠른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좀 더 높은 차원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보세요. 아마 그녀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찾아 헤매던 남자가 내 앞에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니까요. 물게 말씀드리면 남을 속이거나 그 여자를 데리고 노는 게 아니냐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애는 사랑과 본능의 감정이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20년, 30년이 지속되는 사랑만 가치 있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아니에요. 하룻밤 만에 불타오르는 사랑도 뜨겁게 가치 있는 사랑이란 말이죠. 또 보통 그런 즉흥적인 만남에 참여한 여성들도 당신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만큼은 멋진 남자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불안하고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남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녀의 마음을 지지해주고 의지할 수 있게 어깨를 내어주는 게 당신이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녀는 당신에게 지지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고 당신 역시 그녀에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될 테니까 서로에게 좋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채는 거죠. 이야기가 깊어지다 보면 반드시 그녀의 입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엉망이라는 걸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녀 안에서는 반드시 불안한 문제가 있어요. 보기에 별거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그녀에게 엄청난 문제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그녀가 바라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남자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를 지지하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을 해줘야 해요. 어린 아이를 달래는 방법과 매우 비슷한데 일단 진정시키고 잘 안점을 칭찬해 주세요. 진정을 시키고 마음이 가라앉기 위해 그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해요. 당신이 여기서 말 실수를 해서 그녀의 기분을 망치면 거사는 종료됩니다. 아주 감정적인 상태의 여자는 어떻게 마음이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나잇은 사실 추천 안 하는 이유가 실패의 변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에요. 보통의 연애와는 다르게 거의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거든요. 실수할 일이 거의 없고 만회도 가능하고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시도를 많이 해도 되고 실패가 계속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엔조이라고 불리는 즉흥적인 만남은 기회는 오로지 한 번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남성들의 행동을 괜히 헌팅이나 사냥이라고 빗대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냥도 보통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점은 완벽하게 그녀의 마음에 문을 열기 전까지 거리를 좁혀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처음 보는 남자와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매년 조금씩 가까워지겠지만 하루 만에 옆자리를 내어줄 정도까지 발전하기 힘들죠.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속마음을 꺼내고 감정적인 교류의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거나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명이면 100명 모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만 사실 힘든 이유는 거의 비슷해요. 돈 아니면 가족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당신과 함께 테이블에 앉게 된 그 여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돈과 가족 문제 모두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만 잘 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리거든요. 근데 하나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톱니바퀴처럼 다른 것들도 안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 여성은 마음먹은 만큼 일은 안 풀리는데 남자 문제로 가족들과 트러블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간단하게 말하면 나이는 들어가는데 돈은 생각만큼 안 모이고 가족들은 다 늙어가는데 남자가 없는 경우예요. 당신이 만나는 여자들 중에 10명 중 6명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 여자가 원하는 남성상은 능력 좋은 나만 사랑해주는 남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잘 지낼 수 있는 따뜻한 남자면 더 좋겠죠. 일단 능력은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수준은 된다는 걸 전제로 해봅시다. 그러면 더 중요한 게 자신을 온전히 감싸줄 수 있는 마음의 크기잖아요. 강조해서 표현을 해줘야 여자가 완전히 당신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차원의 대화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드렸는데 딱 포인트만 짚어내면 됩니다. 첫 번째로 그녀의 힘든 이야기를 꺼내게 만드세요. 가족 이야기로 운을 띄워도 좋고 일 이야기로 운을 띄워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녀 입에서 스스로 힘들다는 걸 말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싶어 해요. 두 번째, 그녀의 힘든 사정을 듣고 나면 일단 그녀를 진정시키세요. 어린아이 대하듯 자연스럽게 그녀를 진정시키고 그녀를 칭찬해 주세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하다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그녀의 그런 힘든 상황을 자신에게 해결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말씀하면 끝입니다. 충분히 나에게는 그런 능력과 마음이 있다는 걸 어필하면 돼요. 그녀의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줄 남자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면 게임은 끝납니다. 짧은 시간 안에 여성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사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만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짧은 기간의 만남은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순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일단 시간을 먼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간단한 팁인데 다음날 그녀의 일정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는 게 필요해요. 출근을 해야 하는지, 아침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지를 알아봐야죠. 회사로 출근을 하는 평일이라면 당신에게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짧은 만남들은 10시 넘어 시작해서 새벽 2시 정도에 종료되는 게 보통이에요. 만약 주말이라면 새벽 3시, 4시까지도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평일은 2시가 마지막입니다. 시간을 체크하셨다면 남은 시간을 계산하시고 그녀의 감정을 터치하는 대화를 꺼내세요. 너무 시끄러운 장소보다는 조용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좋거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차 술자리는 10시 정도로 시끌벅적한 곳이 좋습니다. 덜 어색하기도 하고 같이 흥이 나기도 하거든요. 즐거운 이야기를 대충 2시간 정도 나누시면 12시 정도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애매하게 12시 전에 나오는 게 아니라 12시를 넘긴 시점에 나오셔야 합니다. 보통 12시 넘어가야 차가 끊기니까 가볍게 술자리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없어져야 조용한 곳을 찾기 쉬워져요. 거기에다가 차가 이미 끊겼으니까 한 잔 더 하고 가나 그냥 가나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자정을 넘긴 시점에서 2차로 조용한 곳에 도착했다고 합시다. 이제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그녀의 감정을 건드려 주세요. 조금 무거운 주제를 꺼내고 처음에는 가족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는 거예요. 잘 안 통한다 싶으면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는 일 이야기를 꺼내도 좋아요.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힘든 일은 그녀의 입 밖으로 꺼내는 거죠. 힘든 일을 당신에게 이야기하는 타이밍만 돼도 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녀를 달래주면서 점차적으로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술집의 분위기와 당신의 말투입니다. 술집이 조금 어둡고 조용하고 차분한 곳이면 성공률이 더욱 높아집니다. 밝고 시끄러운 곳이면 아무리 노력해도 분위기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분위기를 만들고 목소리를 깔면서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기 시작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손 정도는 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눈을 마주치고 손을 쓰다듬는 정도로 시작하세요. 인간은 보통 위로를 할 때 반드시 스킨십을 사용하잖아요. 남자들은 이런 걸 잘 못하는데 여성들은 위로할 때 스킨십 사용을 아주 잘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손을 같이 잡아준다거나 포옹을 해주기도 하죠. 그녀의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손을 살며시 포개주세요. 이런 몸과 마음의 교감을 표현을 해서 그녀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가야 해요. 아주 진지한 태도로 그녀를 바라보고 목소리도 조금 깔아보세요. 안정감을 주면서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를 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딱 마음이 넘어가기 전에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이 있어요. 이 남자에게 하루 만에 몸과 마음을 다 주고 나면 저 남자가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죠. 이거는 모든 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걱정이거든요. 그녀를 믿고 의지할 남자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포인트는 노골적으로 유도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차에서 벌써 술자리가 2시가 넘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해봐요. 다투기 시작할 겁니다. 더 이상 늦어지면 오늘 하루는 아무 소득이 없이 돌아가야 한다는 걱정이 생기죠. 점점 초조해지면 팽팽하게 잡고 있던 활 시위를 놓아버릴 것이고 거리가 충분히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반드시 놓치게 될 겁니다. 급하게 활 시위를 놓는 선택은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차로 다른 술자리로 옮기는 짓도 역시 쓸데없는 일이죠. 날이 셀 때까지 술 먹다가 헤어지는 뻔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건데요. 충분한 스킨십으로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면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시간이 늦었으니 이제 그만 일어나자는 말을 먼저 꺼내셔야 합니다. 근데 딱 잘라서 말하기보다는 아쉽다는 걸 계속 강조하셔야 해요. 그리고 진짜 그 여성분이 늦었으니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고 일어서게 만들면 안 돼요. 이 포인트가 정말 어려운데 몇 번 해보시면 반드시 감이 올 겁니다. 늦어서 집에 가고 싶지만 당신을 두고 가기는 너무 아쉬워서 못 가겠다는 느낌이 필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자가 마음의 결심이 서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오래 있고 싶지만 밤이 늦어서 헤어지려는 느낌이 들면 여자들은 마음속에서 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남자가 떠나는 게 아쉽고 슬퍼요. 특히 술에 좀 취했기 때문에 감정이 더 증폭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자도 똑같이 자신과 같이 아쉬워한다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통하고 말죠. 엄청 많이 하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3차로 자리를 옮겨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아주는 남자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 타이밍에 남자가 딱 잘라서 3차까지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그 선택지를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여자는 그 순간 집에 그냥 돌아가거나 남자와 하루를 보내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게 돼요.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이기 때문에 망설이기 마련입니다. 이 타이밍에 남자는 아쉽지만 가야 한다는 걸 계속 어필해야 합니다. 그녀가 그러면 근처에서 방을 잡고 같이 쉬자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그녀를 딱 잡으시면 되고요. 만약 여자가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일어나자고 하면 게임이 끝난 걸까요?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고 기회가 조금 더 남아있어요. 집에 진짜 보내기 전에 계속 아쉽다는 걸 어필해야 합니다. 밖에서 20분이고 30분이고 시간을 끌면서 아쉬움을 어필해보세요. 마지막 기회에 그녀가 딱 잡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자가 잠자리까지 생각하게 되는 섹시한 남자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